이 형사재판 항소심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주셨는데, 검사가 구형을 하고 이준의 재판을 제기하지 못해 형이 확정된 뒤에는 다시 그 건에 대해서 절대 재판을 제기해서 억울해서 풀 수 없는 건지. 항소심에서요? 아, 판결을 선고하고 이주, 그러니까 1심이 확정됐을 때 항소를 못하는 걸 얘기하는. 안 되죠. 그리고 대법원이나 이런 상위 그룹에 제기해서 무죄를 다시 주장할 수 없는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2주가 아니라 판결 선고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을 놓치면 사실은 진짜 특별한 어떤 사정이 없는 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걸 이제 법적으로 불변 기간이라고 불변 하는데요. 기간, 네.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 딱 정해져 있는 기간. 불가항력적인 내가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뭐 신축이 되는 그런 건데 신축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되는 부분은 이 불변 기간, 항소 기간이 이제 특별한 이제 불변 기간인데, 변호사 사무실에 보면은 요즘은 이제 달력을 안 쓰지만 벽에 달력을 크게 놓고서는 맞아요. 빨간 글자로 써놔요. 누구누구 의뢰인 항소 기간 17일 월요일까지 딱 별표까지 해놓고. 왜냐하면 그날을 놓치면 더 이상 항소를 못하니까 큰일이 나니까.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항소에서 뒤집어지느냐 이기느냐 지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항소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기간을 놓쳐가지고 의뢰인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큰일이 나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일 큰 일은 불변 기간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전에 송무 직원들도 교육을 할 때 그걸 엄청나게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소 기간이라든지 이런 불변 기간을 놓쳐서 변호사 사무실이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1심에서 뭐 한 50억을 졌어요. 근데 1심 판단이 잘못됐고 항소심에 가서는 이길 수 있었던, 뒤집어질 수 있었던 소송인데 제가 뭐 그냥 정신 놓고 있다가 항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50억을 저 때문에 날린 거잖아요. 그거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항소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놓치면 큰일 나고, 요즘에는 그걸 안 놓치려고 막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씁니다. 알림. 네, 알림이 이렇게 저절로 오게 하거나, 특히 또 형사재판 같은 경우 1심에서 구속됐는데 그거 항소 안 해버리면은 구속된 상태로 판결 확정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 경우는 절대 놓치면 안 되죠.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보고, 변호사들도 열심히 보고 크로스 체크 해가면서, 그래서 이게 좀 조마조마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지막 날까지 안 가고 그 전날까지 하고,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도 쓰고,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알람이 오게 하고, 변호사도 계속 보죠. 자기 일정도 체크하고, 그 알람이 오지만 알람만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 프로그램이 캘린더에 그것까지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보고 직원도 체크하고 저도 체크하고 프로그램도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절대 놓치지 않게. 근데 중요한 건 뭔가에 씌여갖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엄청 뭐 돈을 많이 물어주지 않는 케이스면 모르겠는데, 많이 물어줘야 되는 케이스면 사실은 뭐 그냥 큰일 나는 거죠. 네. 아까 질문 주신 그 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참고 사항 말씀드리면, 민사는 판결을 하고 나서도 판결문을 송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그쵸. 우편이나 이메일로 와서 내가 받은 날로부터 맞아요. 2주일인데, 형사는 다른 게 내가 판결을 판사가 선고한 날로부터 일주일, 기간도 다르고 기산점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재판은 보통 자기가 선고일에 출석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선고를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민사는 판결문을 받아보고서 알게 되는 게 보통이고, 근데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지 선고가 되니까 피고인이 법정에서 판사한테 그 얘기를 바로 들어요. 자기 형을. 그날부터 해서 일주일 내에 항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전에 투자 사기에 관련돼서 조금 말씀하셨고, 사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고 전화가 제일 많이 오는 게 그겁니다. 저희 유튜브를 투자 사기. 살리고 있는. 투자 사실 상담도 많이 하고 그 영상 통해서 사건 선임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댓글이 그냥 짤막하게 달렸는데, 검찰 송치됐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검찰에 송치되든 뭐 법원으로 넘어가든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든 뭐 감옥에 가든 구속이 되든 사형을 받든, 중요한 건 상대방이 이제 이 피해자와 돈을 주고 합의할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뭐 강제적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감옥에 간 사람이 재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큰 사기 같은 경우는 뭐 돈을 다 숨겨놓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로 송치된 것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냐? 사실 그거는 뭐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가해자가 뭐 어쨌든 뭐 재력이 있고 내가 이게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 구속이 돼서 감옥에 가는 건인데 이건 너무 싫다. 그러면 이제 돈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뭐 일단 돈은 돈대로 숨겨놨고 몸으로 떼오고 오지. 그러면 사실은 뭐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배상명령 신청 제도라는 게 있어요.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피해자가 이제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유죄 판결이 선고된과 동시에 배상명령, 그러니까 민사적인 판결을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 피해 금액이 굉장히 확실하게 인정되는 그런 사안에서만 인정이 되고 대부분은 각하됩니다. 가해자가 뭐 이 부분은 내가 뭐 사기친 것 중에 뭐 요거는 좀 애매하고 내가 뭐 돌려준 돈도 있고 막 이런 식의 여러 항변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액수 자체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는 배상명령으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네.